논술 몇 등급까지 해도 될까? 나도 될까? 오늘은 인문 논술에 관련된 생각을 좀 정리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네, 인문 논술은 일단 글쓰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쓰고 했던 과목이 국어고, 그래서 대입에 관련된 우리가 과목들 중에서 가장 모든 학생이 가장 친숙한 과목은 국어이지 않을까. 근데 읽고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많이 적응을 한 것을 주관식 형태의 긴 문장을 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고 보고 읽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답을 써야 될까, 답이 뭘까 라는 걸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익숙한 영역의 과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익숙한 거는 약수령 논술의 국어 과목이긴 하겠죠.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에 있어서는 학생분들이 시작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발을 디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발을 디디면 누구나 다 합격하는, 성공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가?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다. 네. 등급은 내신 등급이 낮고 수리 등급이 낮고, 그런데 다양한 책을 좋아해서 책 읽는 습관이 들어져 있고, 다양한 인문학 서적을 읽으면서 그 인문학에서 던지는 질문들을 생각해 본 사색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일부 이제 대학교에서 철학 관련된 윤리와 사상 관련된 지문들이 나왔을 때 그 지문이 실제 의미하고 있는 내용, 다른 글과 다른 지문과 병행해서 생각해 보거나 그 관점에서,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거는 같은 등급대, 예를 들면 우리가 4에서, 저는 뭐 6, 7등급대 친구들이 쓰는 학교를 얘기하니까 같은 등급대, 요 등급대라면은 그 친구들 중에서는 당연히 논술 시험에서 원하는 정답을 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높아지겠죠. 근데 높아진다는 게 꼭 합격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문 논술을 고민을 한다면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가 저는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책을 안 읽었다면 앞으로 책과 그 다양한 작품들을 읽고 공부할 의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는 수학은 절대 못하겠다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네, 수능에 자신이 없고 수학을 난 포기했다, 내 인생에 수학은 더는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유리한 거는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이 유리하다는 생각,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전의 영역이 인문 논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이, 첫째는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지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해야 요약이라는 걸 해서 쓸 수가 있다. 우리 논술에서 글쓰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약할 때는
내 생각, 이 글에 대한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이 지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거다. 그럼 학교마다 이 각 지문을 요약하는 글자 수나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학교 유형에 맞춰서 그 지문을 요약하는 연습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논술 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난이도들이 뭐 교과서들을 변형을 한다던가 네, 고교 수준의 글 작품들을 학교 측에서 이제 지문 내용들을 수정을 해서 내시는 형태로 나오니까 우리가 학생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도 그렇지만 EBS의 모의고사 때 정도에 나오는 분량의 지문들을 많이 접하고 거기서 사용되는 어휘, 한자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글들을 많이 접하고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한다라는 건 횡설 횡 중언부언이 더 적절하려나? 네, 중언부언 이 말 저 말 이랬다 저랬다 네 같은 의미니까 오락가락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 지문이 뭘 말하는지 요약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가 지문 A라는 지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이 안 된다면은 우리는 첫째 문단에 있는 것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면은 원하는 실제로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뭐 두 번째 문단이 주요 내용인데 두 번째 문단과 다른 불필요한 문단이 같이 요약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되겠다.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 네,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요약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해야 쓸데없는 말을 안 쓸 수 있고 네, 나는 이런 단어도 알고요. 나는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쓸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예쁜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의 글쓰기 시간이 아니라 너 이 지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니를 딱 이해했습니다. 라고만 써주면 된다. 네. 그래서 요약이 모든 논술 문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이 말 저 말 말고 그냥 얘가 말하는 거를 명확하게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에 살을 더 붙여서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만드는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러면 학원이 필요한가? 네. 다들 이제 논술도 그렇지만 다른 국영수도 학원을 가야 성적이 오르고 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사실 많이 했잖아요. 학원에 다니는 게 좋냐고 뭐 물어보신다면 저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이제 대치동에서 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각 지역에 내려오셔가지고 강좌를 열고 하시는 곳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양한 학생들 그 다음에 그 큰 곳에서 학교별로 유형을 분석하고 어떤 지문들 형태가 어떤 주제들이 어떤 맥락으로 출제가 되고 했었는지에 대한 경향 이해도나 그런 게 있으신 훌륭한 강사분들이 오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폭넓게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조금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첨삭입니다. 첨삭. 일단 처음에 글쓰기 뭐 영상을 논술 글쓰기 강좌 영상을 찾아보고 대학교 측에서 이제 지문 설명을 해주는 걸 보고 하더라도 내가 결국 쓴 답안에 대해서 이 방향성이 맞는가? 내가 학교에서 원하는 답안 내용들을 다 작성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아직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글쓰기면 당연히 학원이 필요 없고, 네,
논술로 본인이 당연히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는 여기 등급대를 말하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첨삭이라는 영역 때문에 학원을 가는 것 학원을 가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첨삭을 해야 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말할 때 뭐라든지 하는 그런 표현들 있죠. 그런 게 문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내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그리고 글 맥락에 있어서 하지만 그러나라고 해서 글의 분위기를 내가 쓰는 것들 전환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하지만도 쓰고 그러나도 쓰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쓰면 좋겠는데 계속 그러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문장을 그냥 짧게 요 정도 끝내고 그 다음 문장을 끝내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가 돼서 계속 컴마 네. 그러다가 내가 어떤 주어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었는지를 길을 잃어버리고 네, 중언부언 하다가 문장이 마무리되는 이런 경우 많다. 내가 A에 대해서 쓰고 있다가 갑자기 B가 이렇습니다 라고 끝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나의 습관이라든지 내가 쓰는 표현들이 초딩스러운지 중딩스러운지 그래도 살짝 고딩스러운데 네 라든지 그게 글의 단어에 다 드러나고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첨삭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학원을 다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내가 논술 한 개 쓴다. 그러면 학원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두 개 쓴다. 그때부터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뭐 대입 논술의 글쓰기나 어떤 다른 분야에서의 글쓰기가 다 같은 맥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는 사람이 내가 뭘 쓸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럼 대입 논술에서 뭘 쓸지는 지문 요약을 하라고 했으면 그 지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얘가 뭘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혹은 내가 다른 글쓰기 나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이 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할지를 하잖아요. 논술에서도 어떤 지문을 이해했어. 뭘 써야 돼. 그러면 그 첫 문장은 뭐, 두 번째 문장은 뭐, 세 번째 문장은 뭘 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글 개요를 짜고서 써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 있어서 글쓰기는 다 같은 결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락가락하지 않은 명료한 글과 문장들을 누가 더 잘 썼냐 그날의 시험에 그 학교 시험에 누가 더 잘 예쁘게 깔끔하게 글을 썼는가 불필요한 말을 쓰지 않고 네. 그런 싸움이 논술 시험에서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쓰기 실력이 단기간에 느느냐라고 하면 단기간에 늘지는 당연히 않겠죠. 모든 과목이 다 그러하듯이. 그런데 같은 등급 친구들끼리에서 한 과목하고 한 과목 가지고 경쟁을 하는 우리가 그 논술 점수가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영어 점수처럼 80점 이상 맞아서 2등급인 학생들만 뽑습니다. 이러면 어렵지만 상대평가잖아요. 우리 여기 등급 친구들은 여기 등급대 친구들이 상향 지원해서 쓰는 대학을 지원을 해서 논술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슷한 등급대 친구들끼리의 글쓰기 경쟁이다. 글에 대한 이해도의 경쟁이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수학도 포기해서 수능도 안 볼 거고 다 내려놨어. 그런데 마지막 논술 공부조차도 안 하겠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근데 나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논술이라는 걸로 약술형 논술이든 글쓰기 논술이든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같은 등급대 친구들끼리의 경쟁이니까 저는 뭐 수원수도 안 해서 수학 안 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책 안 읽고 글쓰기 안 해봐서 못할 것 같대요 라는 말은 다 핑계다. 그냥 공부를 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네. 내일이 시험인데 밤새 공부 안 할 거예요. 잘 거예요. 컨디션을 위해. 내일 영어랑
일본어 시험인데 영어 학원에서 저 일본어 공부하러 가야 되어서 이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핑계랑 똑같은 거죠. 그죠? 영어 공부가 더 절실하고 필요한데 저 다른 거 그냥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네, 학생이니까 학교 생활이니까 당연히 모든 시험 대비 시험 과목 성실하게 하는 거 맞지만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생각한다는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좀 더 우선순위를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두고선 해야 되는가 라는 걸 봤을 때 네, 우리가 그런 선택을 안 한다는 거 공부하는 선택을 안 한다는 거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래서 4에서 7등급 친구들이 경쟁하는 시험이니까 네, 내가 3등급, 2등급의 국어 실력을 가진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간혹 뭐 한두 명이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게 나의 모든 경쟁 상대는 아니고 그 학교에 뭐 두세 명이 썼는데 그 친구들이 나랑 같은 학교 안 썼으면 나의 경쟁 상대는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확률 싸움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4에서 7등급인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건데 전 못해요. 저는 글쓰기 안 해봤어요. 이거는 정말 다 핑계고 네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기 싫다면 당연히 뭐 여러분들 성적에 맞춰서 수식 카드를 쓰면 되는 것이고 저는 마지막 도전이라는 영역을 약수령 논술이든 글쓰기 논술이든 수리 논술이든 수능이든 네 하고서 마무리 하시는 게 본인의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끝까지 뭔가 노력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그거의 결과를 직접 책임도 져보고 하는 것들이 네,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무리로 학원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원 안 다닌다라면 네, 제가 전에도 말했던 EBSI에 목요일마다 저녁 10시에 그죠? 그 논술 문제가 올라옵니다. 올리면 EBS 선생님들이 보시고서 첨삭해 주세요. 내 글쓰기에 대한 거를 수리 논술도 있고 과학 논술 보는 것도 있으니까 과학 논술 보는 학교들 또 문제도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7월에 아직 몇 개 학교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의 논술도 보는 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모의 논술 보는 학교들 기회가 된다면 다 신청을 해서 시험 접수해서 보시고선 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은 피드백 받고 지금 내가 대학교 논술 문제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이런데 내가 노력해서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풀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네, 기말고사 이제 다 이번 주에서 거의 뭐 다음 주 초면 끝나실 거잖아요. 네, 끝나는데 끝났다고 주말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회가 닿는 한 시간이 되는 한 네, 남은 기간 동안에 노력할 수 있도록 네, 좀 더 힘을 내셔서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마련하시고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 꼭 누리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의 열정도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논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